예, 낮은부터 따뜻한 법률 김변소당의 저는 훈장입니다. 예, 지금 하고자 하는 강의는 제가 얼마 전에 낸 실전 테마민법 공인중개사 대비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 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책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는 게 또 예의인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진행할 강의는 첫 번째 테마입니다. 민법상 사람이고 교재로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여기 프레젠테이션은 전체적인 어떤 가이드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일단은 작성을 했습니다. 일단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법상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법이 어떤 법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강의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테마 제로 해서 민법은 무슨 법인가. 민법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걸 알고 시작하실 수 있게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언급했다시피 민법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해서 그 다루는 이제 실전 학문이 되겠습니다. 민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 세상을 그 보는 시각이 그냥 어떤 우리 눈에 보는 시각이 아니라 권리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능력을 키우는 게 민법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제 리갈 마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루의 생활 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존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권리 중심으로 보이게 되면 민법 공부가 됐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목적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걸 중심으로 두고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민법상 사람이 되겠습니다. 민법상 사람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은 권리를 누가 갖는지 권리 주체를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나 물건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뭐 강아지가 갖느냐, 나무가 갖느냐 그렇지 않다.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민법엔 규정이 돼 있다. 그게 민법상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민법의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뭐 남자 여자도 아니고 뭐 어른 아이도 아니고 민법상 사람은 그냥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별도의 개념으로 일단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사람의 의미는 권리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권리를 갖느냐. 그래서 같은 말로 권리 능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뭐 힘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법에서 쓰는 어떤 이게 용어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이르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지위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뭐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민법 전체적으로 어떤 능력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위나 자격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권리 능력자 이러면 민법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자연인과 법인이 되겠습니다. 자연인이라는 것은 일반 이 자연 세계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망하는 저희 같은 자연 세계의 그 자연물로서 사람 이 자연인을 민법의 세계로 가져와서 권리 주체로 만든 것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그와 별도로 법 자체에서 법 안에서 사람을 만든 것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이라는 것은 법의 세계에서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원래 뭐 그 민법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면 법인이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법 안에 사람을 이렇게 구성하는 거. 그렇게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법인을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같은 자연인 같은 경우는 일단 생존하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민법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머리, 팔다리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 생각, 의사 결정하고 표현하는 어떤 요 과정, 그다음에 뭐 손발, 어떤 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걸 갖다 쓰면 되니까.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부분을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머리는 어떻게 생겼고 생각은 어떻게 하고 의사 표현은 어떻게 하고 활동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민법의 법인 규정을 보면 상당히 많은 규정이 있는데 다 그게 이 법인이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인은 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자가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민법상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요 두 권리 능력자는 동일합니다. 법에서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A라는 예를 들어 뭐 A라는 사람 이제 법에서 민법에서 A라는 사람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자연인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자연인 법인이 다 동등하게 이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인과 법인 에서 일단 자연인을 다룰 때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서 만든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인은 자연계에서 어떤 성장 또 뭐 사망도 그렇고 성장 단계에서 어떤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부터 조금 더 커서 뭐 청소년기가 있을 수 있고 성인이 됐을 수도 있고 이런 성장의 문제도 있고 성인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정신적으로 뭐 아이와 같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음주라든지 약물에 의해서 그 정신 능력이 아이보다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자연인의 경우는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똑같이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이외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어떤 거래할 수 있는 능력 이거에 대해서 좀 별도로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돼서 요 권리 능력은 일단 권리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로 정리하시면 되고 이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하고 관련해서는 이 파트가 별도로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이 부분을 넘지 않으면 뒤에 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수험생 여러분은 편하게 들으셔도 될 부분입니다. 일단 의사능력 부분을 교재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교재는 16페이지인데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처음에 갓난아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갓난아기도 당연히 권리 능력자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소유권도 가질 수 있고, 채권, 물권 어떤 모든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갓난아기가 어떤 거래 행위에 나가서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상상하기가 어렵겠죠. 갓난아기가 그 의미를 알고 자기가 권리를 취득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으로 법률 행위를 하는 걸 기대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는 갓난아기가 아니더라도 성인이지만 그 성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뭐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신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갓난아기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이때 하는 법률 행위를 모두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 생각을 그대로 유효하게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입니다. 일단 갓난아기는 자기가 어떤 법률 효과를 누리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어디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자, 즉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없는 걸로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법률 행위의 의미를 알고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
없는 자를 이제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의사 무능력자의 어떤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사 능력자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관찰을 통해서 합니다. 이 뭐 나이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라고 해서 어떤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찰을 통해서 이 정도면 의사 능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 쓸 때 내가 뭐 약물에 중독이 돼 있었다. 그 상태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 같은 경우는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너무 갓난아기의 경우에는 뭐 명백할 수 있지만 갓난아기가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뭐 실무상 문제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제 행위 능력 부분인데 갓난 벗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중학생쯤으로 볼까요? 자기가 먹고자 하는 뭐 과자라든지 뭐 자기가 쓰고자 하는 뭐 자전거 정도 좀 자기가 필요한 정도의 어떤 거래 그 관계 그러니까 거래 행위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중학생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걸 무효로 할 수는 없죠. 당연히 무효로 할 수는 없는데 짜리 집을 어디 가서 계약을 덜컥 하고 왔다. 그래서 10억을 마련해서 그걸 이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의사 능력과 또 완전히 이제 그 독립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사이에 좀 중간지대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 무조건 무효로 하기는 문제가 나중에 이게 무효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줍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에 그 법률 행위가 딱히 문제가 안 된다 이러면 그냥 유효하게 하고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무효로 돌리죠. 그게 이제 취소권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별도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주고 그걸 행사하면 무효가 되고 행사를 안 하거나 포기를 하면 유효가 되는 겁니다. 그 중간지대가 바로 행위 능력 영역이 되겠습니다.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예전에는 무능력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제한 능력자로 이제 용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적인 행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 용어가 자꾸 익숙해져서 자꾸 무능력자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는데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런 용어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 치산이라는 건 이제 재산을 다룬다는 건데 한정치산은 재산을 다루는 능력이 이제 조금 미흡한 경우 법원의 선고를 통해서 이제 그 행위 능력을 제한을 했던 것이고 금치산자는 아예 재산 관리를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금치산자였습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정신 능력이 결여돼 있다 하더라도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지 않으면 완전 행위 능력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용어들을 다 뺐고 표현상 피후견이라고 하겠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대표적인 예가 미성년자, 그다음에 피후견인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의사 능력이 없으면 이제 의사 무능력, 그래서 무효가 되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취소권을 줘서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취소권을 줬다 해서 무조건 취소가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 거니까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 이제 추인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한 능력자가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해 버리면 그 취소권을 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제한 능력자를 도와줄 어떤 개념이 필요한데 그게 법정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가 되고 피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이 됩니다. 미성년자도 친권자가 없을 때는 이제 법원에 의해서 이제 후견이 선정이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하고 세트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법률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스스로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어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다만 취소권을 포기하는 건 안 됩니다. 즉 추인하는 건 안 됩니다. 추인은 반드시
법정 대리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취소도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고 이 역할을 하는 게 법정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지금 PPT에 넣는데 교재를 한번 보시면 19페이지에 이제 법정 대리인의 필요성 이렇게 돼 있고 22페이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같은 경우는 취소권을 갖고 취소를 하거나 추인할 수 있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취소를 할지 안 할지 상태가 지속되면 굉장히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나중에 최고권 이게 이제 용어가 좀 어렵지만 앞으로는 그 용어가 아마 바뀔 건데 이제 독촉한다는 독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상대방에 준 게 그게 최고권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법 규정에 어떻게 되냐면 24페이지입니다. 교재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확답하는 겁니다.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이제 최소 1개월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취소할지 나한테 말을 해달라. 나 3년 10년 못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채용권 행사했을 때 물론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취소할지 말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추인으로 간주한다. 무슨 말이냐면 취소권을 포기한 걸로 보고 유효하게 간다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빨리 법률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의 철회권. 최고를 해서 불안한 걸 해소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그냥 본인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 이 법률 관계 더 이상 진행 안 할래. 나 빠져나갈래. 이렇게 할 때 철회권. 계약에선 철회권, 단독행위에선 거절권. 이제 뭐 용어는 다른데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나 그냥 빠져나갈래. 이렇게 하는 권리가 철회권. 근데 철회권, 거절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제한 능력자라는 걸 몰랐을 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은 몰랐다의 같은 말입니다. 그냥 알았다. 민법 전체의 같은 용어입니다. 앞으로 선이 이러면 몰랐다. 악이 그럼 알았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아직은 이렇게 쓰고 있고 이제 또 통용되는 용어라서 상대방이 선의일 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계약 당사자가 제한 능력자인 것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 모르고가 선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한 능력자 법률 관계에서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 그다음에 철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까지 나와 있는데 자, 만약에 취소권을 행사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요게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거를 취소를 했다. 그럼 무효가 되거든요.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게 되기 때문에 각자 받았던 것을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취소권이라는 것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인데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어떤 이유에선지 그냥 뭐 집 소유권 이전을 해왔다. 만약 무효가 된다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도 모두 돌려줘야 되고 다른 거래에서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돈을 다 돌려줘야 되고 이러면 어차피 받은 거 돌려주는 거라면 이 제한 능력자 보호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래서 반환 범위에서 특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만. 다른 취소는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모든 걸 돌려주라. 뭐 일부 좀 돌려준 범위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지만 그건 이제 다른 테마에서 할 거고 지금 이 경우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가 취소됐을 때 반환 범위 요 부분만 일단은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취소된 경우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약상 이행을 받은 것 중에 내가 쓰고 소진한 것 이 취소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의 취소 제도가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 그래서 이 행위 능력 부분은 법으로 딱 그 확인할 수 있게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미성년자는 19세부터 이제 성년이 되니까 뭐 신분증을 보면은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 이렇게 항변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피후견인도 마찬가지로 법원 선고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로 하기 때문에 뭐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이제 많지는 않지만 행위 능력 부분은 이제 공시가 돼서 그걸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래서 상대방을 다소 조금 희생시키는 부분이 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법 취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범위에서도 제한 능력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상대방은 전체를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재 23페이지에 그 사례 문제를 하나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건데 17세 병만이는